여러분들이 월세를 살고 계시다면 연말에 좀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최근에 20대 월세 비율이 50%나 된대요. 그래서 1인 가구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월세에 사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최근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월세를 사는데 뭔가 좀 혜택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월세를 살고 계시다면 연말에 좀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바로 월세도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득에 대비해서 우리가 월세로 내는 금액이 꽤 크잖아요. 뭐 적게는 뭐 25%에서 많게는 뭐 30%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월세 지출이 많은 근로자들에게 좀 나라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월세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조건은 무주택자, 집이 없어야 되고요. 근로소득자, 그리고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그냥 근로자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용 면적은 25평 이하여야 되고요.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25평이 넘어도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택,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도 가능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1년 총 급여에, 그러니까 총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체 월세의 12%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2달이니까 12%면 한 달치를 돌려받게 되죠.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10%, 5,500 이하면 12%, 그리고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1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 월세 금액, 아까 12%, 10%를 곱한 금액과 750만 원 중에 적은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헷갈리죠? 자, 예를 들어서 월세가 750만 원이 넘으면 이게 최대 금액인 750만 원까지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최대 62만 5천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봉이 만약에 제가 3천이다. 그런데 월세를 만약에 500만 원 지출을 했다 원래. 그런 경우에는 6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월세가 연간 96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최대 7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75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전입신고는 필수예요. 이게 월세를 받아도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약서 상의 집 주소랑 제 주민등록 등본상의 집 주소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입신고, 나 이 집에 살고 있다라는 걸 동사무소에 등록을 하면 그 주소가 등록이 되는데, 계약서의 주소와 등본 주소가 일치해야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또 대리로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요건이 되면 공제가 가능한데, 이게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 배우자도 저희 소득공제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 이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같이 묶어서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월세 같은 경우에는 전산상으로 따로 등록이 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서류를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항목인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냐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본, 월세 지출 증빙 서류, 이제 뭐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이나 아니면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준비를 해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송금을 하신다 그러면은 본인 이름으로 송금을 하셔야 되고요. 뭐 부모님이나 대리인 송금은 증빙이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 꼭 유념하시고, 그리고 세액공제 받을 때 집주인 동의 필요해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집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세 보증금, 뭐 월세 보증금 이런 것도 혹시 뭐 받을 수 있는 거 없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있습니다. 네,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는 세액공제, 세금 금액에서 제해주는 거고요. 이거 소득공제, 네, 전체 소득금액에서 또 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소득공제는 우리가 전세를 살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내가 뭐 매월 원금과 이자를 얼마씩 갚아 나간다. 그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세 대출,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이제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이고, 자, 이건 신청 조건은 세대주나 세대원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이게 세대주분이 뭐 청약저축이나
전월세 보증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집을 샀을 때 공제를 받는 게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세대주가. 그런 경우에 세대원이 받을 수가 있고요. 대출이나 집의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대 주시고 제가 이제 자녀인데 제 이름으로 집을 계약하고 대출도 제 이름으로 내고 해서 제 이름으로 소득공제 이걸 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버지도 소득공제를 하는데 뭐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나도 소득공제, 중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원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평수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읍면, 시외, 읍면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도 가능하고,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인 경우, 해당 연도에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돼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이 없으면 이거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배우자, 등본상에 있는 그런 세대원,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요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하는 금액이 있죠. 그 금액이 40%까지 해주고요. 한도는 300만 원 한도입니다. 근데 이게 청약종합저축이랑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240만 원까지 되고 요거는 나머지 금액을 한 6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저축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간다, 월 10만 원씩 120만 원만 들어간다 하면 18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원금이랑 이자 상환 금액이 40%까지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세금 18만 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증금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다른 대출로 전세를 내서 갖고 있는 경우는 안 돼요. 신용대출로 전세를 냈다 이런 거 안 되고 은행에서 낸 전세대출, 보증금 대출인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잘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는 월세 그리고 내가 갚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 세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 잘 확인하시고요. 서류도 잘 준비를 해서 제출해서 세금을 잘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